SWBS.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25일 목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슈니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똥나 금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민입니다. 한국 영화가 해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OTT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한국 영화 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영화 산업을 살리기 위한 영화계와 정부 그리고 극장에서의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슈통라에선 한국 영화 산업이 직면한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까지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영화와 관련한 여러 기사를 보면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영화에 대한 위상이 높아진 것을 체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자님, 한국 영화 산업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한국 영화 산업은 기생충이 2020년에 아카데미상을 받으며 역사적인 성과를 남겼습니다. 2021년엔 미나리 역시 세계 관객의 공감을 얻으며 한국 배우 최초로 배우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까지 받았는데요. 그러나 이런 해외의 눈부신 성과와는 달리 국내 영화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관객 감소와 제작 편수 축소 등으로 침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에선 다양한 영화가 알려지고 인정받고 있지만 정작 한국에선 위기를 겪고 있군요. 구체적으로 팬데믹 이후 국내 영화계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났는지 궁금해요. 네, 우선 국내 극장 관객 수는 2019년에 비해 약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엔 거리두기 완화로 잠시 반등했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의 수치를 회복하지 못한 채 올해는 오히려 지난해보다도 관객 수가 더 줄었는데요. 이처럼 관객 감소가 장기화되면서 영화관 운영도 어려워져 CGV는 올해만 12곳의 지점을 폐점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이 시작되면서 관객 수가 감소하고 영화관도 폐점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기자님, 팬데믹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됐는데도 극장 관객 수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관객 수가 회복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팬데믹 이후 관람 문화가 크게 변화하면서 많은 관객들이 여전히 집에서 OTT 플랫폼을 통해 영화를 즐기는 것을 선호한다는 건데요. 또한 관객 수가 줄자 투자도 감소해 제작 편수가 줄어들며 관객이 기대할 만한 신작이 충분히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팬데믹으로 관람 습관이 바뀌어 OTT를 선호하는 관객이 늘고 투자와 제작이 위축돼 신작이 줄어들면서 극장 관객 수가 쉽게 늘지 못하고 있는 거네요. 기자님, 극장의 관객이 줄어든 데엔 OTT의 확산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했는데 OTT 서비스가 한국 영화 산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OTT 플랫폼의 등장으로 극장 관객 수가 줄면서 영화 제작사들은 극장 개봉과 OTT 공개를 함께 고려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영화 배급 경로가 다양해지고 수익 구조에도 새로운 가능성이 생겼는데요. 또한 OTT는 다양한 국가의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한국 영화가 해외 시장에도 더 쉽게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OTT 플랫폼은 극장 개봉과 함께 영화 배급 경로를 다양화하고 해외 시장 진출에도 도움을 주고 있군요. 그렇다면 극장 관객 수가 줄면서 발생한 수익 손실은 OTT 수출이나 글로벌 공개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기자님?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현실은 조금 복잡합니다. OTT 플랫폼과의 계약 구조상 제작사나 배급사가 가져가는 수익 비중이 제한적이기 때문인데요. 또 OTT 공개가 극장 개봉과 병행되는 경우 극장 수익이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아,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니 OTT 확산이 산업과 수익 구조에 변화를 주고 있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영화 제작과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OTT가 확산되면서 OTT 공개를 염두에 둔 제작이 늘어나 제작사들은 상대적으로 흥행이 예상되는 작품 중심으로 제작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신작 영화가 줄고 장르와 소재의 다양성이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투자자들도 이러한 흐름을 보고 보다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 제작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OTT가 확산되며 흥행이 예상되는 작품 중심으로 제작돼 신작 편수와 장르의 다양성이 줄고 제작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그럼 여기서 한국 영화 산업에 대한 시민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영화관을 자주 갔었는데요. 요즘은 솔직히 잘 안 가게 돼요. 티켓 가격이 너무 비싸진 것도 이유 중 하나인데, 솔직히 한 장에 15,000원 정도면 친구랑 둘이서만 가도 3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OTT에서는 영화 하나 볼 가격을 내면 원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무제한으로 볼 수 있으니까 굳이 극장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전처럼 한국 영화 산업이 활발해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시민분께선 높아진 티켓 가격과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OTT 플랫폼으로 인해 영화 산업이 다시 부흥하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네요. 시민분의 말씀처럼 OTT 플랫폼의 확산과 더불어 영화 티켓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관객들이 극장을 떠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극장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티켓 가격이 계속해서 올랐고 이후 1,000원이 더 올라 현재는 15,000원 수준입니다. 이런 가격 인상은 관객들의 발길을 막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데요. 실제로 한 설문조사 사이트에서 관람객 5,000명 중 76%가 티켓 가격이 내려가면 영화관에 갈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 티켓 가격의 인상 또한 관객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네요. 그렇다면 티켓 가격이 낮아진다면 다시 관객이 늘어나 한국 영화 산업에 활기를 띨 수 있는 건가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최근 사람들 사이에선 요즘 한국 영화는 볼만한 작품이 적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중간 규모의 영화가 점점 사라지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제작사들이 흥행이 확실한 대작이나 비교적 위험이 적은 저예산 영화에 집중하다 보니 중간 규모의 작품이 크게 줄어 관객들의 선택지가 좁아지고 극장을 찾을 이유가 줄어들게 된 거죠. 그렇군요. 기자님께서 한국 영화 산업에 대해 더 전문적인 견해를 듣기 위해 모건대학교 현승훈 교수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셨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제작적 측면의 변화를 보자면 제작 자본이 다변화됐다는 변화가 있었어요. 전통적인 영화 산업에서는 배급사와 투자사의 중심의 그런 자본 조달이 있었는데 OTT 확산 이후에는 플랫폼이 다양화되면서 제작 자본 또한 투자도 다원화된 그런 변화가 있었고요. 또한 창작적인 면에서는 기존의 영화는 스타 중심, 그리고 장르 중심의 어떤 기획으로 소비자한테 다가갔다면 OTT가 보급되면서 어떤 다양한 소비자 맞춤 전략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장르도 또한 하이브리드 장르, 혼합 장르들이 나타나게 되고, 블록버스터 외에도 뭐 중소규모 영화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측면이 이제 제작 측면에서의 변화고요. 배급 측면에서는 기존의 전통 영화들은 극장을 개봉하고 일정 기간 후에 이제 케이블이나 해외 판매가 이루어졌던 그런 구조를 가진 것에 반해서 OTT는 극장 동시 개봉이나 글로벌 동시 개봉이 가능해졌다. 배급에 어떤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정책이 극장에 이제 편중됐던 그런 상황에서 제작자들에게 다양한 경로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겠고요. 배급 상영 부분에 있어서 블록버스터 중심으로 재편되었던 극장 시장 속에서 중간 규모의 영화들이 상영 공간 확보에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그런 역할이 좀 있었고요. 글로벌 진출 측면에서는
OTT 글로벌 외국과 맞물리면 한국 영화의 해외 진출 기반이 더 넓어졌다는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 기자님, 한국 영화 산업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없었는지 궁금한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영화계 내부에선 한국 영화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투자 다변화와 공동제작 확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급사와 OTT가 함께 투자해 극장과 온라인을 동시에 공개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최근엔 극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먼저 상영한 뒤 OTT에 공개하는 홀드백 제도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업계 자체적으로도 제작비와 배급 구조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홀드백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며 극장을 보호하려 하고 있군요. 한편 정부에서도 이와 더불어 한국 영화 산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던데 맞나요, 기자님? 네, 맞습니다.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침체된 한국 영화 산업의 회복을 위해 2026년 영화 분야 예산을 총 1,498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엔 영화진흥위원회와 협력해 영화 관람 활성화와 산업 회복을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영화 관람료 할인권 총 450만 장을 배포했는데요. 실제로 지원 이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일평균 관객수 대비 약 1.8배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화계와 정부의 노력이 계속된다면 한국 영화 산업이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럼 여기서 한국 영화 산업 회복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시민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영화관이 주는 매력이 좋아서 지금도 자주 극장을 찾는 것 같아요. 다른 관객들의 반응을 함께 느끼면서 큰 화면과 웅장한 사운드로 영화를 보는 건 집에서 절대 느낄 수 없는 경험이거든요. 최근에는 정부에서 티켓 할인권을 지원해줘서 저렴하게 영화를 본 적도 있는데 이런 지원이 계속된다면 한국 영화 산업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좋은 작품만 꾸준히 나온다면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다시 극장을 찾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분께선 영화관의 장점과 정부의 지원으로 한국 영화 산업이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기자님, 최근 몇 년간 기생충이나 미나리 등 우리나라의 영화가 해외에서 큰 주목을 받았잖아요. 요즘 상황은 어떤가요? 네, 요즘에도 한국 영화는 과거 성공에 힘입어 해외 시장에서 여전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엔 경쟁 부문 진출이 이어지지 않는 등 글로벌 존재감이 잠시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칸 영화제에선 12년 만에 경쟁 및 비경쟁 부문 모두 한국 영화가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아, 과거의 해외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엔 한국 영화의 글로벌 진출이 다소 주춤하고 있단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한국 영화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네,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는 산업 전체 경쟁력 약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이 한국 영화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하는데요. 신작 제작 안정망 구축, 중소제작사 지원, 해외 유통 전략 다변화 등 다양한 전략이 함께 시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한국 영화 산업은 해외에서 이미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 신작 제작과 투자 환경 개선, 해외 진출 전략 다변화 등을 통해 더욱 활력 있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관객 유치와 산업 회복을 위해 영화관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기자님? 네, 맞습니다. 최근 극장들은 단순히 영화를 보는 공간이란 고정관념을 탈피해 다양한 관객층을 유치하려 노력하는 중인데요. 예를 들어 콘서트, 뮤지컬, 연극 등의 공연을 상연하거나 야구, 농구, 축구 같은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작년 롯데시네마는 NBA와 MLB 같은 해외 스포츠 중계도 편성했죠. 아, 이젠 영화관에서 영화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공연과 스포츠 중계도 즐길 수 있게 됐군요.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또 늘어나고 있다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영화관에선 방탈출이나 클라이밍 같은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영화 관람 외에도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닝타임이 짧은 스낵무비도 등장했는데요.
1,000원이란 저렴한 가격으로 새로운 형식의 영화를 선보이면서 다른 영화의 관람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영화 관람뿐 아니라 체험과 다양한 콘텐츠까지 즐길 수 있군요. 이런 시도가 관객들에겐 어떤 반응을 얻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실제로 체험형 프로그램과 짧은 스낵무비 등의 다양한 콘텐츠가 관객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스낵무비는 1,000원이란 부담 없는 가격과 새로운 형식 덕분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죠. 이를 통해 극장가는 단순히 영화 상영 공간을 넘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면서 관객 유치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님과 한국 영화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해외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코로나19와 OTT 확산 등으로 국내 영화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 영화 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영화계와 정부, 국장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재정비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슈똥을 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유익한 주제로 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월 25일 슈똥라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제55기 보도부 국어국문학과 1학년 박정민, 기술에 제55기 기술부 언론연사학부 1학년 권예승, 진행에 제55기 아나운서부 국어국문학과 1학년 이서희, 제55기 보도부 국어국문학과 1학년 박정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40분간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9월 25일 목요일 슈똥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